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또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것이 사실 정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정체성을 지키면서 또 중도로 외연 확장해야 되는 것도 현실적 필요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인정하죠. 인정하시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께서는 조금 섭섭할지 모르지만 요 근자에 홍라땡이라는 말 혹시 나온 거 들어보셨어요? 어디? 모르는데. 모르시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홍 의원님이 나가주시면 땡큐다. 땡큐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 결합이 좀 더 현실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분석도 지금 실제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좀 100번, 1000번 동의하고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의 네. 심정을 이해를 해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인가요? 지금 바른한국당 되는 거죠. 아, 예. 이게 정치는요.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지지 세력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건 뭐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은 제가 보기에 전부 이중장덕자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바른정당이든지 아니면 태극기든지 이 사람들을 지금 모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딱 목표가 뭐냐면 다음 선거에 당선되는 게 목표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한국당에 100명도 넘고 막 굉장히 좋잖아요. 지금 국회의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회는 문 닫아 있고 내일 모레 선거인데 지역에서 당선될 사람이 최고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저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왜 태극기 흔드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제가 태극기 흔드는 사람 하겠어요. 우리 지역만 해도요. 우리 당원들 한국당 당원 자유한국당 당원들 많죠. 애국당 당원들 태극기 당원들 이 사람들은 지역에서 거의 미친 사람들이죠. 밥을 줍니까 물을 줍니까 커피를 줍니까 아무것도 안 줘요. 24시간 봉사하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을 배제한 선거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 태극기하고 한국당하고 결정적인 어떤 타협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네 죽고 나 죽기를 한번 해볼래 그러면 아주 보수는 폭삭망하는 거죠. 서울에 제가 보기엔 당선될 새 누가 있을까요? 그러면 홍문정 의원님이 나가시면 그 홍문정 의원님 중심으로 해서 태극기 부대를 모두 결집시킬 수가 있는 있죠. 겁니까? 보통 이제 탈당을 해가지고 세력을 결집하여 정당을 만들어서 아직까지 성공한 예는 사실 없었습니다. 예, 있죠. 친박연대 정도일까요? 친박연대를 정도로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친박이라는 표현이 부담스러워서 지금 태극기 신당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고요. 또 하나는 어찌됐든 모두에게 책임이 있죠. 당시 새누리당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대통령 탄핵에 책임이 있는데요. 그 책임이 컸던 사람이 있고 책임이 적었던 사람이 있고 어떤 무게감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국회의원이나 또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가 내년에 총선에 당선되는 게 최고의 가치이겠으나 대한민국의 정말 지금 이 무너져가는 정체성이라든지 또는 제대로 된 헌법적 가치의 보수 정당이 있기 위해서 정말로 그 큰 책임을 지신 분들은 지금 이번 차제에 내려놓는 것도 큰 정치가 아닐까.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건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하면요. 한국당 국회의원들 다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다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민주당이 너무 좋아할까 봐. 아니요. 오히려 다 그만두고 다시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당이 긴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오히려 저는 즐길 것 같습니다. 상대당이. 그거는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저희가 뭐 이해찬 의원이나 박지원 의원이나 우리 당에서 굉장히 막 너무너무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틀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라는 건 노하우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 사실은 그 외부자에 계신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뭐 인텔렉츄얼하게 우리가 모든 걸 잘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솔직히. 내용을 잘 몰라. 그러니까 엉터리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게 홍문정이가 무슨 공천에 뭐 해가지고 뭐 나가려고 그런다. 그 사람이 나가서 무슨 신당이 되겠느냐. 제가 나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태극기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의원님께서는 지금 태극기 신당이라고 말씀하시고 태극기 세력에 대해서 규정을 할 때 네. 어느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무효이고 또 정치적 공작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자기는 태극기 세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규정하셨어요. 맞습니까? 제가 태극기 세력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을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똘똘 뭉쳐서 뭔 새로운 세력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를테면 회개하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의 정치적 결단과 행위를 이를테면 부정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합칠 수 없는 성질의 것 같다. 뭐 만약 그렇다면 그거는 그 말씀이 맞는데요. 예. 우리가 먼저 반성하고 회개할 테니까 당신들도 반성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건 전 잘못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잘했는데 네. 니들은 왜 잘못했니? 그러니까 니들은 반성하고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태극기 세력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막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태극기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걸 제가 계속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사실은 그동안 계속해서 태극기에 나가서 연설도 하고 또 그분들하고 교류도 맺고 했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그 일을 지금 담당하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수련을 더 쌓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황교안 대표를 컨설팅하는 사람들의 문제점들이 여기저기서 노정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신상진 의원의 발언 같은 그런 발언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뭐 친박 몇 사람 잘라가지고 뭐 어쩌고 사실 지금 친박 존재하지도 않아요. 황교안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친박이에요. 무슨 친박이 친황이 된 겁니까? 아니, 친박이 친황으로 다 됐죠. 무슨 친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선거에 ABC가 그런 거잖아요. 의원님 더 잘 아시지만은 좌지간 이른바 집토끼들을 튼튼하게 결집시키고 난 다음에는 산토끼들 일부를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들을 잡으러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자기 세력을 충분히 결집시키고 난 다음에는 이른바 중도화의 길을 가게 되죠. 그런데 의원님 말씀은 그 중도화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당신 정체성이 모호하다. 집토끼조차도 못 잡고서 이러다가 집토끼까지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집토끼 사수론만 주장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그게 아니고 황교안 대표는 집토끼를 챙기지도 못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정치적인 지형을 모른다니까. 이 사람이 우리 집토끼를 챙기고 있구나 그러면 그다음에 나가서 뭘 해도 상관없어요. 뭐 동성애를 찬성한다 해도 상관없고 그다음에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집토끼를 챙기는 사람이다. 근데 어떡하냐. 경제민주화 박근혜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저 사람 경제민주화 얘기했지만 누가 뭐라고 사실 경제민주화는 우리 보수당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누가 경제민주화 했다고 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종인이라는 사람 모셔왔다고 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정치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방점이 어디 있느냐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방점은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보수, 우리가 말하는 우익, 거기에 말하는 정통성 이거에 대한 이해 부족이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한 관심 부족이거나 아니면 생각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나 황교안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뭐 내년 총선 성공하려면 중도 확장을 해야 된다는데 이제 모두 동의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다가 이거 정말 보수 분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차피 분열됐습니다. 이미 분열됐습니다. 이미 분열됐고요. 단지 이제 이걸 어떻게 꼬매느냐만 남아 있어요. 그 박지원 의원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차피 친박신당이 나올 거다. 그 이름을 이제 친박신당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비판을 하시겠지만 그분의 진단이 그럼 옳다? 내지는 적합했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100%죠. 100% 맞다고요. 그럼요. 제가 이미 그 얘기를 다 했어요. 이미 태극신당이라는 게 밖에 있다. 제가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언제일까? 그리고 이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흡인력이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한국당에 있는 사람들이 황교안 대표를 우리가 모신 거예요. 저 사람은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근데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중당적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태극기 신당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각자 각계약진을 하게 되면 총선 승리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총선에 임박해서 자유한국당 등과 뭐 후보 단일화가 됐든 선거 연대가 됐든 연합이라고 하는 마지막 수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것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냐 말씀. 근데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있잖아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당이 아무리 해봐야 맥시멈 110석이고요. 민주당이 120석이에요. 민주당이 지금 말하는 200석이라는 거는 지금 저 사람들 다 합해서 200석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3분의 1을 자기들이 넘기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고 패스트 트랙에 올라간 것들이 다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거는 한국당에서 2중대, 3중대를 만들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최소한도 150명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바른당도 바닥바닥거리고 거기 남아있는 거고요. 저는 전략적으로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 한국당하고 잘 갈 수 있는 방법. 제가 한국당 사무총장이고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한국당 주인이 난데 내가 지금 이사하는 이유가 한국당 망하라고 이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한국당이 잘 되라고 가는 거다. 지금 이제 상당히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또 그 전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 홍 의원님이 사무총장도 하시고 그러죠. 그리고 또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친박 의원이라고 얘기하는 그룹의 핵심 중진이셨고 그런데 어쨌건 결과적으로 탄핵이 무효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친박 책임 있다고 얘기하는 핵심 의원분들 중에 누구도 선거 안 나가고 백의종군 할 테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잖아 용기 있는 선언한 분이 한 분도 없었거든요 사실은. 우선 언론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뤄주지 않았다는 거고요. 전 죽으려고 그랬어요. 예. 예. 근데 누가 저 죽으려고 그랬다는 거 얘기 안 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다가 보면 민주당만 좋아지겠어. 예. 누군가는 이 시대에 말하자면 증언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탄핵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저놈이 탄핵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고 탄핵에 가장 책임져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뭐에 출마를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지금 아시다시피 장관, 저 비서실장 무슨 줄줄이 다 감옥 갔잖아요. 국회의원들 다 감옥 갔잖아요. 그나마 피레미 같은 나 하나 남아있는데 내가 지금 뭘 목숨을 바친다고. 너무 큰 피레미시네. 아니, 그런다고 그래서 뭐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황교안 대표한테도 계속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를 잘라라, 나 죽여라. 나 아무 상관없다, 나 죽여라. 그러나 탄핵에 이뤘던 과정들에 대해서 백서를 써가지고 홍문정이 너 임마 지금 친박에 남아있는 유일한 놈이니까 너 죽어라. 얼마든지 죽겠다. 근데 그 일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없이 내가 별 볼 일 없는 내가 친박이었지만 그러나 나라도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일 뿐이지 제가 무슨 다음에 국회의원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뭐 신당에 나가서 뭘 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